오토바이를 타고 임대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박종희 씨. 이곳에 홀로 사는 노인 120여 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유제품을 배달합니다. 아우, 우유 그냥 있네. 안 드려도 되겠네. 한 가정에 들어가자 힘없이 누워있던 노인이 기다렸다는 듯 도움을 청합니다. 예? 나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예? 병원에.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봐. 그리고 병원을 못 쉬어지고 혼자서 죽으면 뒤야. 아유, 그러니까. 이곳에선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숨진 걸 처음 발견한 것도 바로 박 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배달한 야쿠르트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관리사무소에 알렸습니다. 이게 봉지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이는 걸 보니까 이제 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홀로 숨진 이 80대 노인은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유족이 없어 결국 해당 구청이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립승하원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서울에서 숨진 사람들의 유골함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최장 10년 동안 보관이 되는데 여기 있는 유골함만 3,000기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외로운 죽음, 즉 고독사인데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시각. 75살 박이순 할머니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나왔지만 벌써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주워간 뒤입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저기까지 갔다 왔어. 많이 했네. 새벽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꼬박 한 달 동안 발품을 팔면 5, 6만 원 정도를 손에 줍니다. 비하고 눈하고 안 오면 다녀요. 아이고, 그런 게 힘들어요. 나이가 70이 넘어갔고. 할머니의 집은 서울 상계동의 반지 앞방. 여기서 혼자 sab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39살 때 병으로 숨졌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꼽아놓고 꽃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있구나. 쌀 한 말에 2,500원 하던 시절. 아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단돈 500원만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레벨 따는 공장에서 애들 밥 해줬어요. 애들을 한 30명 되는 애들 밥 해줬으니까는 뭐. 하지만 아들은 군대를 갔다 온 뒤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혼자입니다. 걔도 지금 마흔이 넘었지? 50이 다 됐구나. 닭띠니까. 아들 나이도 잊어먹었는데. 할머니의 월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 36만 원과 폐지 수집으로 버는 돈이 전부. 월세 10만 원에 공과금까지 내면 살림은 늘 빠듯합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독거노인 돌보미 뿐입니다. 우리 시동생들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없이 사니까 안 오더라고. 이거 보태달라고 그럴까 봐 안 와봤어. 한 번도 안 왔어. 생각을 말해. 생각하면 눈물 나와. 할머니의 방에는 언젠가부터 곱게 달인 한복 한 벌과 영정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금촌역 부근의 판자촌.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가면 77살 김선희 할머니의 집이 나옵니다. 김 할머니는 30대 중반의 남편과 헤어진 뒤부터 40년 가까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들도 지금 어디 사는지 저들도 나오도 있는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할머니는 이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다리가 불편해
늘 집에만 있습니다. 조금 약을 달고 삽니다. 이거 탄 가스알명서 방코레 하도 잠이 안 와가 또 수명제도 먹어. 우리는 할머니의 동의를 받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일상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11시, 뒤늦게 일어나 약을 먹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로 차가운 국물을 떠먹다 담배를 피웁니다. 낮에는 이불 속에 누워 TV를 보는 게 전부입니다. 방에선 큰 냉장고 소음만 울립니다. 화투를 꺼내 그림을 맞춰보는 게 유일한 소일거리입니다. 입을 제대로 다물기 힘들어 거즈 수건을 물고 생활합니다. 새벽 2시, 불 꺼진 방에는 TV만 켜져 있습니다.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하다 결국 새벽 3시에 다시 TV를 켭니다. 할머니를 관찰한 사흘 동안 집을 찾아온 사람은 단 2명.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온 날 주문한 중국 음식을 가져온 배달원과 복지관 노인 돌봄이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는 저녁에 그냥 밥 잘 먹고 자는 것 같이 죽으면 제일 행복하지 뭐. 두 노인은 모두 정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고독사 고위험군입니다. 전국에 있는 106만 명의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20만 명의 노인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돌보미를 직접 보내 매주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20만 명 가운데 5만 명 정도는 이 서비스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제일 부족한 거는 이분들에 대한 경제력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안전에 대한 확인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는지. 상담센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고 외롭다는 노인들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어머니 울지 마. 내가 눈물 날라 그러잖아. 여기 하도 적촉에 혼자 이래 앉아가 있어 적촉해가지고 그래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한 마을. 옹기종기 모여있는 60가구 가운데 14집이 노인 홀로 사는 가구입니다. 할머니 서너 명이 주방에 모여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꼭 동네 잔칫날 같지만 모두 이 집에 함께 사는 노인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그룹홈, 일종의 공동주택을 만든 겁니다. 혼자 구경이 있어도 이렇게 여럿이 있으니까 좋고, 또 혼자 아파서 안 오면 왜 그 집 안 왔냐 해서 또 알아보면은 아파서 안 왔으면은 서로 또 협조해주고 여러모로 매는 데가 좋지요. 본인 집을 자유롭게 오가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곳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잠도 잡니다. 우리다가 말아서 먹던가 한 가지 놓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일어나 버리는데 여기서 먹으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거 놓고 여럿이 먹은 게 같은 밥이라도 여기서 먹는 더 먹는다. 내가 이만큼 갖고 더 가야지. 이부자리를 깔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옷 벗는 걸 도와주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눕니다. 여기서 사는 게 제일로 좋아요. 왜요? 재밌잖아요. 난 장난을 좋아하는. 저 노인한테 욕 안 먹으려고. 김재 씨가 이렇게 조성한 공동주택은 100여 곳. 1년에 3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행보고집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오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예,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는 지금 계속 1년에 19개소씩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홀로 죽은 이들의 유품을 정리한 업체의 작업 현장. 음식이 말라붙은 냄비와 라면 봉지, 담배꽁초가 나뒹굽니다. 20대 후반의 회사원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현장에 오면은 이런 식이에요. 술 드시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사시다가. 근데 우리가 이제 고독사라고 그러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고독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젊은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고독사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힘들고. 지난달 중순에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지 8달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금 24,000원과 주민등록증, 8달 동안 밀린 관리비 72만 원이 그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지금 한 8개월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우편물이라든가 또 관리비 미납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2월 달에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마땅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형네 식구도 지난 2월 설 때 본 게 마지막입니다. 연락이 서로 간에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찾아보려고 했진 않았고 그냥 문 잠겨 있으니까 어디 그냥 출탄했는가 보다. 지난해 초 일본 NHK를 통해 방송된 무연사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해 3만 2천 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무연사회 하나의 형사는 예를 들면 고립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도와주는 시스템 같은 것이 없어졌다. 그것은 큰 원인이 아니냐는. 마지막 삶의 마무리까지 타인의 손에 맡기는 세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해체, 불안정한 고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도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남부민동의 한 다세대 주택. 최근 숨진 지 6년여 만에 발견된 도모 씨의 집입니다. 오랜 기간 주인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듯 켜켜이 쌓인 먼지. 냄비에는 언제인지 모를 식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수도꼭지에선 시커먼 물이 쏟아집니다. 벽에 달력은 집 주인이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2006년 11월 그때 그대로입니다. 그 뼈만 이제 앙상하게 백골만 돼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돼가지고 옷도 다 썩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홀어머니와 함께 전세살이를 하던 도 씨는 2002년 어머니가 숨지자 혼자 살아왔지만 외로움과 생활고에 지난 2006년 보일러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방은 모친의 영정과 제기들만 놓여져 있고 다른 짐은 없는 상태. 벽장에는 잊지 않으려는 듯 기일을 적어놓았습니다. 침대에 덩그러니 놓인 앨범은 고인이 혼자 된 외로움을 어떻게 달랬는지 전해줍니다.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 한지는 몰라. 맘대로 안 하니까. 문을 열면 세상에 나갈 수 있었지만 도시에게 그곳은 너무 멀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한 주 뒤면 설입니다. 고향에 가고 가족들이 모이겠지요. 이처럼 가족은 챙기는데 우리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최근 홀로 숨진 뒤 한참 있다 발견되는 고독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인 가족 시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고독사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5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혼자 살아온 김 씨는 주변과의 교류도 거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근데 나타난 걸로 봐가지고 대외 관계가 거의 없으니까. 대외 관계도 예. 사망한 이후로도 뭐 연락 온 가족이나 친구도 없으니까 그죠. 실종 친구도 없었고. 어차피 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서에 적힌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문에 붙어있는 독촉장. 우편함에서 발견된 신용정보회사들의 우편물들. 결국 마지막까지 김 씨를 찾은 건 채권 추심 회사들 뿐이었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느껴왔습니다. 갑자기 고더기들이 많이 생겨서 1층, 2층에 사시는 분들이 그 동물 사체가 있는 게 아닌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6층에 계시던 분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된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시피 합니다.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정도만 있을 뿐 전체 규모는 추정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언뜻 청소업체 것으로 보이는 이 차는 유품 정리업체 차량입니다. 숨진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이른바 유품 정리업체. 특히 고독사의 경우 시신이 오랜 시간 방치됐다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시신 냄새를 없애는 게 이 업체의 주요한 일입니다. 오늘 작업도 냄새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열에서 보름 넘은 겁니다. 이 정도 냄새면? 네. 특히 겨울인데 이 정도 냄새 나는 거는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작업 의뢰는 숨진 이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많은 경우는 자녀입니다. 핵가족화, 1인 가구화가 심해지면서 최근 이 같은 유품 정리회사 10여 곳이 성업 중입니다. 유품 정리회사에서 전하는 고독사 상황은 일반의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좀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빈도가 일주일이면 몇 번이나? 일주일에 서너 건은 뭐 항상 합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모 씨. 현재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회사를 다닌다거나 집단이 같이 몰려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좀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회사를 다니거나 좀 많이 그만두거나 그랬었어요. 본인의 외톨이 기질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마모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 영역 안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외톨이 상황은 특별한 정신병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맞닥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방 안으로 숨어들어간 사람들이겠죠. 외톨이 성향에서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혼자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였던 30대 여성이 굶어 죽은 지 7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일본의 경우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인 경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청소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통해 전국 고등학생 가운데 4만 3천 명이 은둔형 외톨이 위험군이라고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고독사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그런 기반이 전무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닥치면 숫자는 적지만 충격은 훨씬 더 클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밝은 모습으로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합니다. 건물 앞 밭에서는 브로콜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느니 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작업하며 사회적 관계에 자신감을 찾게 하는 사회적 기업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なんだろう、やっぱりこう人と関わると結構なんか慣れなのかもしれないけど結構変わりましたね多分。 이 생활 공동체에선 처음에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후 식당 등에서 일을 해가며 노동의 소중함도 익힙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면 다시 찾아와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何もできない人間だってずっと思ってたので、ここに来て小さなことでもこう自分にできることがある。 외톨이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거쳐 사회적 인연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간 사람만도 2천여 명이 넘습니다. 非社会的な存在から社会に参加する社会の一員としてのポジションをつけるということからが一番大事な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ね。 흔히 혼자 사는 연로한 어르신들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고독사.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25%가 1인 가구인 상황에서 고독사 잠재군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고독사의 문제는 노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고독사의 잠재적인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파일팀은 전문가와 함께 현대인들의 고독지수, 외톨이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항목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8개 질문 가운데 5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고독지수가 높고 앞으로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왠지 두렵다. 사람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별로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 자주 공허함,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다. 가족 관계의 기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가 서툴수록 고독사에 노출될 위험도도 더 높아지는 상황.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적극적인 관계 맺기에 나설 필요가 있는 까닭입니다. 현재 67살인 스기모토 씨가 회사를 퇴직한 것은 4년 전. 30년 이상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들. 스기모토 씨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자원봉사였습니다. 거의 매일 노인 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또 자신의 특기인 바둑을 살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 사람이 늘었다는 걸 느꼈고 고립감에서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だから退職した後この地域でできた友達が150人ぐらいいます。ノートに全部名前書いてますよ。僕もボランティアをやってますけど、結局は自分のためにや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 일본에서는 시청과 구청 산하의 복지협의회를 두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쪽과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사회복지협의회만 찾으면 연결이 되고 협의회는 자원봉사 보험 등을 통해 만약의 사고까지도 책임져 줍니다. 스기모토 씨가 살고 있는 무사시노시에서만 2,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망이 만들어지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できることをやりながら、でもできないことはうまく手伝ってもらいながら、長く住み慣れた地域で暮らしていける関係を作っていくかっていうのはとても大事なことだと思う。 일본은 또 고독사 위험군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외톨이 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注意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が50代、60代の前半くらいの、中年から、初老の人ですね。その年齢の特にね男性一人暮らし、自治体によってはこれもボランティアですけれども結婚相談員のような人たちを作りましてね。 왁자지껄한 식사 시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떡만둣국을 먹습니다. 마치 일가 친척이라도 모인 것 같지만 이들은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이른바 소행주 사람들입니다. 아홉 세대가 한 건물에 사는데 가족만의 독립 공간 외에 공통 공간을 두고 전체가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옆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밑에 누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주 소상히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럿이 좀 알아야 될 일은 같이 모여서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아이들은 형제 자매가 되고 어른들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확대된 사회적 가족이 생긴 것. 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외로움, 외톨이,孤独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든든한 그 가족 같은 거죠. 나누면서 살 수 있고 든든한 정말 그 지원자라 그러나 서로에게 멀어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찾아오기 시작한 고독사.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다면 옆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는 적극적 관계 맺기는 결국 내 곁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안 보이면 누가 찾아갈 수도 없는 게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죽은지 날짜도 모르고. 술만 계속 먹고 다니더라고. 술만 먹고 딸하고도 연락 안 하고 지냈다 나더라. 얼마 전에 이렇게 갇혀갖고 손을 못 벌게 돼. 근데 형제들이 다 이렇게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어떤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 그다음에 또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망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잘 기능을 하지 않거든요. 혼자 살다 혼자 맞이하게 되는 죽음, 고독사. 그동안은 노년층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실직 등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집들이 모여 있는 부산의 한 주택가. 지난 13일 50대 남성 최모 씨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장사니까 냄새가 쑥 난다 하더라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가 그래 가서 찾아보게 돼. 오랜 무직 상태에서 당뇨 등의 지병을 앓아왔던 최 씨.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면서 지병이 심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며칠도 술을 계속 먹고 다니더라고. 술만 먹고. 며칠 동안 심한데 자꾸 술을 계속 먹고 안 드시고. 지난달 28일 광주에서도 52살 최모 씨가 홀로 숨을 거둔 지 석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전기요금을 여러 달 내지 않자 검침원이 찾아왔다 주방에 쓰러져 있는 최 씨를 발견한 겁니다. 술 먹고 의식 잃어가지고 이혼하고 우울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술만 혼자서. 고독사로 숨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부산에선 심한 우울증을 앓아오던 40대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고 지난달 13일에도 부산의 다세대 주택 단칸방에서 40대 남성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 주장할 수 없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죽은지 날짜도 모르고 그래 부패될 그 단계에 냄새가 나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거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알려진 고독사는 모두 13건. 이 가운데 12건이 40, 50대 남성입니다. 대부분 오랜 실직 상태에서 술 의존도가 높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있어도 외면당하고 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분이 주로 연락을 하고 휴대폰이 뭐 고장이 나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장년층뿐 아니라 20, 30대 고독사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대구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선 20대 취업준비생 여성이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서울 신림과 강남 등 젊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0대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거나 지병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오는데 말끔한 가사가 대체로 1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조금 취약한 계층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 그다음에 그 일상생활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고 또 알코올릭이 있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일자리가 혹시라도 끊기면 잘못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죠. 실제로 고독사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50대 임모 씨는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서울의 한 쪽방촌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갑자기 다리 통증이 느껴졌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견디기를 반년. 뒤늦게 찾은 병원에선 다리에 뼈 조직이 괴사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가 이상 있는 줄 모르고 이제 근육에서 뭉쳐갖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 병원을 다녔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였어요. 진통제 막 약국에서 사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듣더니 안 듣더라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뼈가 썩었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래전 이혼에 남편도 자녀도 없는 데다 형제자매와도 연락이 끊겨 의지할 곳이 없자 현실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쳐갖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당장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형제들이 다 이렇게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언제 회복이 될지 그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저도 좀 막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제가 음식을 제대로 못 해먹혀서 떨어질까 봐. 심한 우울증을 앓던 50대 김정의 씨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4년 전까지 연매출 40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김 씨.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연쇄 부도를 맞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화식으로 그린 거고 이거는 3D로 뽑은 거. 아침에 눈 뜨면 돈 걱정, 눈 감을 때까지 돈 걱정. 약 많이 먹으면은 푹 자자 그랬더니 의사가 약 처방을 안 해줄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임 씨와 김 씨 모두 이웃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황. 하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달라 소리 안 해봤어요, 누구한테.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남한테 그런 자존심은 없어요. 이러다 보니 사각지대에 방치돼 오히려 노년층보다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제 되게 부끄럽다, 창피하다,
나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 안 하시고 그리고 실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에 노출되고 그럼 그때 고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을 문을 열기는 너무도 어려운 거죠. 고독사, 나이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도 50대 이하 사망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속에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520여만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27%를 넘어섰습니다. 즉, 4집 중 1집 이상은 혼자 산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특히 40대의 취업률은 16.9%로 가장 낮았습니다.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생활 유지하는 거에도 정말 희망이 없다. 개인이 자기가 잘 견딜 수 있는 내적인 자원도 고갈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어떤 그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외부 그런 자원들도 고갈될 때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맞닥뜨릴 때 사실 이게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총체적인 그런 실패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고독사 예방 대책에 청장년층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한 명이 200~300명씩을 맡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독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혼자 숨지더라도 이후에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고독사한 최모 씨의 경우도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무연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독사는 무연고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사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출동을 하는 형사들의 말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없이 그냥 추정치 이럴 것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장자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상관없어요. 혼자 사는 40~50대 남성 모임 회원들이 모처럼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모두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모임을 만들면서 서로 왕래하고 의지하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혼자는 안 나와지잖아. 다 나와요. 원래 계획은 5월 2회 정도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참여자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주 1회 정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대다수는 남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는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독거 남성을 관리하는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좀 사와야 되는데 그냥 왔네. 뭘 사와야 사오기를. 독거 남성 1명당 1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만나 일상을 나누고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효성의 측면에서 물질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어떤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도 확충될 필요가 있고 지금이 어쩌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난의 증가로 고독사는 이제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대의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